네, 안녕하세요. 정권교체TV입니다. 오늘 사장 남천동 오창석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름부터 궁금한데 사장 남천동 네. 누가 지었나요? 사장 남천동 저희 시작할 때 4명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모두 패널로 시작을 해서 자기 채널도 없고 다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이 채널로 우리가 좀 사장으로 성장해보자. 사장으로. 네, 성장해보자라고 해서 사장 남천동이라고 지었고, 원하는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그 방금. 거기에서 네. 서장을 사장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오창석 사장으로 나오고, 임경빈 대표, 네. 전민기 CEO, 그러니까 각자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사장이 되고 싶다,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뒤에 이제 가훈처럼 대면한다라는 게 있던데. 네네. 그것도 메시지가 강렬한데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원래는 이제 하면 된다를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되면, 우리가 성장이 되면, 우리가 사장이 될 수 있다면 한다. 요런 걸로 일부러 비틀어서 한 거였죠. 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진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곧 50만을 앞두고 있으니 잘 정착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 50만 감사합니다. 명이 일단 언제까지 목표입니까? 50만 명이요? 한 달 안에 곧 될 것 같은데. 한 달 안에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바로 이제 질문 더 들어갈게요. 네. 정치적인 시즌이 왔으니까. 네. 이준석. 네. 한번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한 1분, 2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는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세대를 저 정치인이 대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인지도는 굉장히 높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준석 의원이 발의했었던 법안들 중에 또는 활동했었던 것 중에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 장애인과 싸우고 본인은 여혐하지 않았다, 안티페미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활동은 거의 다 안티페미에 기댔었고 실제로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서 기인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사회의 미래냐라고 따졌을 때 아니다. 그런데 가장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 청년들이 또는 이제 커가는 사람들이 다 저걸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적절히 견제도 하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워낙 어리다라고 분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유교 국가라 애들까지 건드려 이런 사고관이 있고. 비슷한 나이 또래죠? 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적절히 제어할 필요도 있다. 저 논리는 잘못됐다라고 또 타파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견제를 해왔었던 거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준석 의원 또 국회 당선되셨으니까,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사견이나 편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곤란하긴 하지만, 전 윤석열 대통령만큼 위험한 사람이 저는 이준석 대통령. 네. 이 자체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블룸버그 인터뷰 통해서 본인이 또 하버드 나오셨으니까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인터뷰 하셨던데, 본인이 페미니스트나 아니면 이런 젠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표현했다가 여성 앵커가 곧바로 당신이 퇴행시키고 있다 라고 하니까 버벅거리고 말을 바로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던데라고 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보다 더 위험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본질적인 질문을 늘 회피해 왔고 말을 돌리는 기술을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주병진도 간파했죠, 이제 10년 전에. 네, 주병진 워낙 대가라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 4선 의원 된 것처럼 말한다. 그런 거 어디서 배워왔어요? 라고 돌직구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젊은 사람 한 명 정도 있어야지. 그것 민주당에서도 기성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인지도만 계속 높아지니까 왜 민주당엔 저런 정치인이 없느냐라고 민주당 어른 정치인들이 되묻는 형국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민주당은 좋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먼저 건드려서 인기를 얻는 정치인이 앞으로 탄생해야 될 정치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정권 교체 시기가 왔어요. 네. 확신하십니까? 정권 교체는 국민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동음이의연대 예. 국민의 힘이 제대로 된 반성, 사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만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100만 명 넘는, 또는 이제 전국으로 따졌으면 몇백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국회를 압박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싶다면 어떤 세력으로든 정권 교체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믿습니다. 네. 계엄 선포부터 탄핵 선포까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 불면, 또 불만의 밤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될 거란 확신도 있지만 네. 또 그래도 보수 세력이라는 게 극우 세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생결단. 네. 뭐 윤석열 같은 사람은 사형아닌 무기징역이니까 혹시나 이 정권 교체에서 어떤 위태로운 가장 어떤 이협적 요소는 뭐라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의 위험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수 후보가 모두 단일화하는 경우입니다. 보수 후보가 모두 단일화해서 합심을 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구도상 8명의 후보가 본선으로 진출했고 이 8명 중에 4명이 이제 다시 본선 경선을 치를 텐데 한동훈 그리고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쉽진 않을 텐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고 외곽에 나가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보수 세력들이 전부 괜찮다, 달라졌다, 그리고 뭐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1대1 구도는 조금 우려스럽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이런 정권 교체 시기에 우리 사장 남천동만의 역할이 있다면 뭐예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시사 방송과는 조금은 다르게 정보 전달도 분명히 있지만 상대 측의 실수나 상대 측의 잘못을 조금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래서 그걸 조롱하면서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걸로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또 대선 때 많은 후보들이 이제 이상한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안철수 뭐 나니가스키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나경원 드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희화화해서 저쪽 세력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력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빨간불의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신호등으로 따지면. 그 사장 남천동이 주 혹시 구독자 네. 세대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사실은 김경빈 작가가 저보다 5살 많고 제가 86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제 또래가 가장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3040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5060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가장 많고 그분들이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꼈고 저희가 사회적으로는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손 아래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저희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확장성이 생겨서 저희 또래도 좀 많이 보고 있는 추세. 하지만 여전히 5060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뭐 이 타임에 젠더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20대, 30대 청년들 좀 더 좁혀보면 20대 남성들이 네. 아까 뭐 이준석이라든지 또 심지어 최근에 자유대학 뭐 사건도 발생했지만은 그렇게 좀 지지가 우리 민주당 쪽으로 오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있으시나요? 글쎄요, 제 젠더 문제만큼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데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꼭 대학교를 안 간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서 내 생각이 조금 극단으로 치우치더라도 사회가 알아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온라인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쪽에서 내가 익명성에 기대서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 시국 2, 3년이 완전히 묶여버리면서 여기서 조금 더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극단적으로 나눠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걸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되게 쉽게 서로 만나세요.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사랑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과격한 수위의 부분은 저는 이제 법적인 통제가 좀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이미 서부지법 폭도를 봤을 때 법원을 점거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난동을 부릴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독재국가 같으면 경찰서를 습격해서 권력의 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습격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게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부정선거라든지 내란 수괴를 처벌하는데 그걸 법원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2012년에 일본에서 거리로 나온 내두기기라는 책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제특회라고 하는 제일조선인의 특권을 폐지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집회를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했습니다. 근데 2014년에 일본의 대법원은 이제 최고법원이라고 부르는데 헤이트 스피치만으로도 그 형사배상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된다. 대한민국도 2012년에 나왔었던 그 일본의 책처럼 2024년, 2025년을 넘어오면서 거리로 내 누익들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집값들이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게 목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사회적 규범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은 늘 최소화되는 게 좋지만 이것이 더 이상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라든지 또 집회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들이나 행동들에 대해서는 엄히 좀 처벌하는 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알릴레오에 나와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봉합은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내버려두는 게 봉합이라면, 진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건 잘못됐다,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나눠진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논쟁이 된다고 보지만, 서부지법 폭도를 내버려둬도 된다는 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도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좀 제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양 남천동 하다가 20, 30대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 남성, 저는 특히 일부라고 보긴 하지만 그들의 대변 역할을 할 수 있는 채널 중에 네네. 사실 남청동도 네네네.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네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개인적 이야기 좀 살게요. 너무 무거운 얘기 하다 보니까 미래 대통령이란 또 슬로건은 또 뭐예요 이게? 이걸 제가 2016년에 출마했을 때, 2016년도에 네, 2016년 어디 출마했을 때 부산 사을 지역구에 부산 사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때는 저는 그 슬로건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캠프의 입장은 워낙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슈라도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던졌을 때 이슈가 된 건 성공이 했죠. 욕을 엄청 먹었으니까. 그것도 뭐 무술보다 낫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측면의 전략적인 성공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막 하진 않았고, 일단 정해졌으니까 나가서 왜 이렇게 정했냐고 물어보면, 아니 신입사원이 뭐 사장 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을 처음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정치의 끝은 대통령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슬로건을 써서 지금까지 밈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욕도 먹지만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애칭이 됐습니다. 네. 2016년이면 거의 10년 전인데 예, 맞습니다. 그때 청년 오창석과 네. 지금 40살인 오창석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정치를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다시 출마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인 중에 정치 출마한다는 말리고 싶어요? 아니, 정치는 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만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 얘기는, 냉정한 현실이 있구나. 네, 그 냉정한 현실이 있고 돈 무조건 많이 쓰게 돼 있다.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뭐 경제적인 저는 빚지고 막 한 3, 4년을 막 빚 갚는 데만 허덕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제가 29 취업 대신 출마하다라는 책에 돈 날린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썼습니다. 혹시 한 명이라도 이 책을 보고, 혹시 한 명이라도 이 책을 보고 조금 더 조심스럽다면, 조금 더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썼던 거죠. 네. 그러면 사장 오창석은 부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부산 사람이죠. 지금 부산 사람인데 부산 떠난 지 얼마 됐어요? 2012년에 서울로 올라왔다가 다시 2016년 출마 때문에 내려가서 살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 치면 한 10년 정도는 서울 생활을 한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 분을 만났는데 요즘 부산의 별명이 노인과 바다래요. 예. 슬프죠. 어젠가 이재명 후보도 지역 공약이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살짝 연결돼서 우리 부산, 네. 저도 전라도 사람이긴 하지만 부산과 대통령 이 후보 어떤 공약으로서 말씀하셔도 되고 네. 바람이 뭐가 있어요? 지금 1995년이 아마 385만 명인가? 부산의 인구의 정점. 그때 400만 부산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이 정점을 찍고 단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수도권이라고 부르면서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만큼 생활권이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도 부산도 부울경 메가시티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울산의 공약 따로, 경남의 공약 따로, 부산의 공약을 따로 만들면서 마지막에 GTX를 연결해서 30분 내 통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산업입니다. 산업. 어떤 산업이 내려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울산과 그리고 경남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고, 부산도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라든지 발표했나요? 예, 발표했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이전을 공식화해서 발표를 했고, 또 해양수산부의 이전에 따른 또 이제 다른 조선
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또 유치하고 이전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 노인과 바다는 오명을 조금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과정은 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당장 개선되진 않겠지만 노인과 바다마저 품을 수 있는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 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남청동의 대표로서 네. 지금 나이가 이제 40인데 네, 결혼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할 생각인가요? 아니요. 비혼주의자는 아니라서 하고 싶은데 이게 저 어느 순간 만 29세에 출마를 하고 빚 갚는데 3, 4년 있으니까 30 중반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숨을 돌리면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데 한 1, 2년 그리고 사장 남천동이 자리 잡는데 3년 하니까 딱 40이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는 1, 2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질문 되게 올드한 몇 년에 결혼하겠다, 몇 살에 결혼하겠다, 언제 하겠다. 비혼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런 고민을 하죠. 저처럼 만혼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한다면 이 늦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육아를 저는 하고 싶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아빠를 위한 또는 나이가 많아진 엄마를 위한 공약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공약들이 좀 세심하게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의 출산 연령이라든지 또 출생률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30대 우창사하고 40대 우창사 되니까 여자분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처리 없이 아직까지 아무나 만나려고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좋아하는 여성상은 있는지 말해주세요. 글쎄요. 제 활동이 워낙 왔다 갔다 하는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사장 남천동 같은 경우 지금은 월화수가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목금은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다른 일반 직장인들이 다 퇴근하고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고 집에 가면 거의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대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정치적 성향이 같으면 훨씬 더 좋고요. 아까 살짝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이제 저출산 음. 전 이게 뭐 개인 문제 공공의 문제 해결됐다 생각하거든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면 어떠한 결혼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 비수도권 활성화, 기후위기 이게 3대 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3대 축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적 측면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적은 태양광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 때 태양광에 퇴짜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대출이 아예 안 되고 그 회사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얘기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동수당도 기본소득의 일환이죠. 아동이란 이유만으로 거기에 걸쳐져 있는 사람한테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기초노령연금도 일정 나이 구간 넘어가면 무차별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양대축을 챙겨주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사이를 어떻게 두텁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부산 공약 발표 그리고 울산 경남 공약 발표를 보면서 비수도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별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내실 거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전국기자 TV에서 여러 유튜버 네. 수사 채널이라 해야 되나? 영향력 4위 안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4위요? 4명 했나요? 네. 4명 누구냐면 사면? 김호준, 네, 안 되죠. 최욱, 안 되죠. 이동영, 안 되죠. 이제 오창석. 4등 할 만하네요. 우리 그 네. 진보 민주진영의 유튜브 채널로서 네. 어떤 자기만의 포부가 있다면 뭐예요? 그 앞선 세 분과는 비교할 수 없고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희화화하거나 풍자하면서 얘기를 하고 시간대가 늦어서도 그렇지만 하루 일과를 끝나고 조금 잠들기 직전에 또는 샤워하면서 틀어놓는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좀 웃음 지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정치 이슈지만 그 속에서도 한 번은 더 웃을 수 있도록 방송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50살의 오창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여전히 사장 남천동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아 진짜? 왜요? 네. 왜? 어떤... 저는 이제 워낙 패널과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채널을 가진다는 이 안정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예, 그게 뭐 구독자가 많고 사랑을 많이 받고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아, 내 거처가 있다 분명하게 이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인생이 사장 남천동을 하면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됐고 그 전에 거쳐왔던 형들한테도 많이 배웠지만 그래서 좀 오래 했으면 좋겠고 쉰이 됐으면은 저는 늘 이제 부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뒤에서 오늘도 국회를 갔다 왔지만 뒤에서 계속 부산 공약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약들이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고향 부산이 조금 더 활기차고 역동성이 있는 곳이 됐고 50살이면 10년 뒤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완공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동남축에 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50살 때쯤 되면 부산에 이사 갈 생각도 혹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지금 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장 남천동이 스튜디오가 일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이사 가면 부산으로 이제 옮기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생겨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대통령 같고 집무실도 옮기는데. 대통령 집무실에 세종으로 옮길 거니까 네.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매번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부산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너는 왜 정작 부산 안 가서 사냐.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제활동을 여기 YTN과 여기 MBC와 일산 남천동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부산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무일푼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생계를 끊으면서 갈 수 있는 용기는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 전 정권 교체가 되게 당연히 원하고 또 교체된 정권에서 정말 좋은 세상, 네. 공정한 세상이 되게 원하는데 네. 개인 오창석이 이재명 후보 또 이재명 당선자가 된다면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거 무엇인가요? 진짜 이것만큼 꼭 아까 뭐 기후위기 문제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개인 오창석이 꼭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사평론가 아닌 개인. 개인이면 저는 무조건 비수도권 활성화입니다. 비수도권. 네, 비수도권 활성화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을 내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근데 서울에 뭐 북한산도 있고 남산도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모든 산을 밀고 아파트를 지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부동산은 교육과 일자리 이 두 개의 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자리가 서울에 제일 많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비수도권 활성화가 되어야 인구 분산이 될 것이고 그 인구 분산이 되어야만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이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을 했을 때 효과를 좀 봤어요. 그 아이러니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비수도권 인구의 순유입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했었던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갈 때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명박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었던 게 이명박 때쯤 마무리가 되니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그런 일을 한다면 조금 더 인구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부동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 이제 질문은 뭐 정권교체 TV니까 네.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한 희망 고문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얼마 안 남았죠? 40일 정도 남았나? 네네.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들,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꼭 정말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이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거리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탄핵을 시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꾸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이제 중간문 정도 왔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거리로 한 번이라도 나가셨던 분들 또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탄핵이 반드시 되길 바라셨던 분들은 투표까지 해 주셔야 이 마지막 관문을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고 또 여러분 투표하고 나면 주변에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투표를 하셔서 정권 교체까지 보시길 바라고 이번에 선거는 웬만하면은 큰 표차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압도적 격차로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를 해 주셔야 흔히 말하는 국정 동력이 강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저 개인 오창석은 비수도권 활성화를 얘기했지만 시사평론가 오창석으로서는 내란의 완벽한 종식, 내란범의 강력한 재판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완벽한 고강도 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정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투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 모습에 많이 가까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또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웃기기만 한 청년일 줄 알았더니 따로 공부 좀 하세요. 아 진짜 아니 비수도권 특히 뭐 기후기까지 말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혹시 미래 대통령 아직도 꿈 버리지 않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대통령 을 원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지 고맙습니다. 않습니다. 예,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정권교체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안 날라갔다.